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요란하게 움직였는데 개장 초부터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뭐 지난주에 4천억 원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거 판결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최종 판결까지 나와야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얼핏 보기에는 4천원 실적도 안 좋은데 4천억을 물어내라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2분기에 삼성전자 전체 적자날 것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적자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부 합계를 해도 적당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또 오늘 개장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그 물량만큼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한국 업체들이 공급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중국하고는 등을 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오늘 투자들 시각으로는 이게 좋아봐야 보합 이상은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가운데 출발을 했었는데, 이 불안함에서 갑자기 이제 매도가 빵 터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낸 게 이제 뭐 몇몇 종목군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하한가 가는, 그러니까 종목에 별다른 악재가 없는데 그러니까 수급만으로 하한가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중소형주 쪽이 끌어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전체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줬죠. 오늘 급락한 종목들을 보면 1분기에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뭐 선광이 1분기에 18%는 별거 아닌데 싶긴 하겠지만 작년도부터 올라간 거 시작 따져보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누적으로 1000% 넘게 올라온 종목들도 있잖아요. 이 안에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 신용잔고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다 합치면 한 7조 원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7조 원이면 여기에서 신용잔고, 그다음에 스탁론, CFD 이런 것까지 합쳐버리면 실제로는 여기서 1조 원 정도 넘어가는 돈이 반대매도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조 원이면 코스닥 전체 시총 대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종목군들을 매도해서 이걸 채워야 되고, 그러면 그 매도 대상이 되는 종목이 또 다른 어떤 신용이 높은 종목이 있다라면 또 거기서 물량이 터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보여지는 1조 원 이상의 어떤 시장 흔들기가 가능한 거죠. 투자들은 이제 그걸 겁낸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확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종목들 하락하면서 좀 투자들이 좀 걱정을 하게 된 게, 저점 대비 되게 많이 올랐고 신용잔고율 높고 매도상에 SG 창구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 삼천리가 10만 원도 안 되던 주식이 피크 50만 원 찍었었으니까 뭐 400% 이상 주가가 올라갔던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특정 직업군을 관리하던 사모펀드 계좌에서 사고가 터진 것 같다. 뭐 다단계 폰지 형태로 운영하다가 거기서 또 문제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다우데이터에서 이제 대주주 지분 처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투자 심리를 흔들면서 이게 이제 빠지고 비슷한 어떤 계좌에서 관리하던 게 일시적으로 물량이 터진 것 같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CFD 쪽일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창구에서 매도가 일제히 다 나왔기 때문에 CFD 관련된 물량에서 뭔가 좀 사고가 터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CFD 기능에 공매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매도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낙폭이 좀 커진 게 아닌가. 그래서 투자들이 하한가를 악재 없이 터지는 하한가를 보고 나서 이거 내가 가진 종목이 신용이 높으면 불안하잖아 하면서 매도가 같이 나오고, 이게 좀 시장을 흔드는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CFD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5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 그러면 2만 원 계약금을 내고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5만 원, 6만 원이 돼서 만약에 20%가 올라가면 나는 실제로 그 주식을 매입할 때 2만 원밖에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50%가 수익이 나게 되죠. 반대로 4만 원이 되면 반대로 이제 또 나는 50% 손실이 나게 되잖아요. 문제는 이게 더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낸 계약금보다 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자꾸 다른 돈으로 이걸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이 2.5배인데 예전에 10배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5배라서 그나마 좀 리스크가 줄어든 것 뿐이고 예전에 10배까지 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물량들 갑자기 여기저기서 터질 수도 있죠. 그래서 CFD 문제가 터질 때 조금 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향후에 조금 수급 신용잔고 높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긴 어렵죠. 그러니까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는 매수를 하긴 했지만 나머지 기관은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또 기관이 전체적으로 팔았고, 그러니까 오늘 기본적으로 시장이 플러스를 여러 종목이 내긴 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계속 매수합니다. 그다음에 뭐 현대로템 이런 거 매수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또 매수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매도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매도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를 아직은 뚜렷하게 연속 매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또 같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매수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이 이제 오른쪽에 포진하긴 하는데 다른 주체들이 매도한 게 있어서 오늘 뭐 기관 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담기는 좀 애매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매도가 하한가 간 종목군들이 좀 있죠.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이런 것들 하한가 갔는데 이게 이제 이게 외국인들로 잡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저게 외국인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만 외국인들로 집계된 거일 수도 있어서 이후에 조금 볼 필요가 있고, 매수 쪽에서는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LNF가 다시 이제 매수 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서는 뭐 업종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좀 골라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매도, 그러니까 LNF, 에코프로, 다음에 이제 첨보,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인데, 매수 쪽에서는 뭐 성일하이텍 이런 것들이 매수로 있긴 한데, 그 아랫단에 보면 이제 IT 종목들, BH, 원익QNC,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엔터 쪽에서는 YG 엔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IT 계열 종목들을 다시 또 한동안 일주일 정도 팔았었는데 다시 매수 쪽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좀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빅테크 실적, 우리 증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깜빡하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적어도 이번 주에는 빠지진 않는, 보통 소득세 납부 만기 다음 주는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패턴을 깰 정도로 빅테크의 주가 흐름이 안 좋게 나올 거냐,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라는 변수는 사실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 상당히 줄어들게 될 변수가 될 텐데, 최근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소심해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달러화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온 게 또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1350원 넘어가 버리면 지수가 여기서 한 50, 70포인트 더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신용 물량이 여기서 터지기 시작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후 들어서 갑자기 1시 반 정도 됐을 때 어떤 뉴스도 없는데 갑자기 주가가 쭉 빠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신용을 건드리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요거,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면 돼요. 코스닥이 여기서 마이너스가 버리면 오후에 신용이 터지는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요 부분 뭐 오늘 특징주로 올라간 거는 뭐 따로 코멘트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찬스지?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죠. 우선 제가 ADR을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ADR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사는데 하이닉스는 안 사잖아요. 예,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사야 반도체 업황의 완전한 바닥,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만 사고 하이닉스를 판다 이래버리면 반도체를 상징하는 기업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 수출 바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확실하게 매수로 돌아서는 신호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ADR이 바닥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면 이제는 이제 명백하게 바닥이 될까.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기관이 끌어올려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이 완전히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이제 자신감 있게 이제 붙을 때고, 그 전까지는 지수는 좀 변동성, 예,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ADR 말씀드린 게 거의 일주일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바닥 신호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증시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변동성을 그냥 겉만 내기보다는 이럴 때 꾸역꾸역 물량 누군가 또 잡아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누적되는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는, 예, 그런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장중에 제가 이런 내용들은 텔레그램에도 보내드리고, 오늘 고릴라 리서치에 보시면 제가 이런 것들 막 시황이라든가 뭐 오늘 썰들, 이런 뭐 하락이 왜 나왔을까, 이런 썰들 같은 경우도 제가 올려드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서 많이들 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장중에도 또 이런 내용 정리해드렸죠. 이건 좀 마감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특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도 2만 명 이번 주에 좀 넘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